사이다 무비튼.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갔다. 탁자 위에는 아내의 사인이 담긴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편지 한 통도 없이 나와 중학생인 딸만 두고, 심지어 미래를 대비해 조금씩 모아두었던 저축도 들고 가버렸다. 나는 아내가 나갈 만한 원인을 다 찾아보았지만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집을 나간 건 그렇다 치더라도 딸의 양육비를 들고 나간 건 용서가 되질 않았다. 얼마간 행방을 찾았지만 장인 장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모아놨던 돈을 들고 나가는 바람에 아내를 찾는 데에 쓸 돈조차 없었다. 하지만 혼자가 되었더라도 딸을 어떻게든 키워나가야만 했다. 나는 그날부터 혼자 열심히 딸을 키워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나 들리는 소문으로 아내가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긴 한데 가져간 돈은 이미 다 써버려 알바를 하면서 먹고 살고 있다고 들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있다는 소리도 있었지만 대체 어디에 사는 건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다 반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고는 어이가 없는 말을 꺼냈다. 나 재혼해. 내가 딸 데려갈 테니까 당신은 양육비나 내. 몇 년 만에 돌아와서는 갑자기 재혼한다는 말을 꺼내고 딸까지 달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의 분노가 터져나와 웃기지 마. 지금까지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난 거야? 심지어 수연이 양육비까지 들고 나가 놓고서는. 에? 그 돈 양육비였어? 나는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부부 돈이니까 내가 써도 딱히 문제될 건 없지 않아? 너도 분명 알고 있었잖아. 게다가 수연이를 데려가겠다니 무슨 소리야. 너는 나랑 수연이를 버리고 집을 나갔었잖아. 말했잖아. 앞으로 잘 키우겠다니까 그러네. 너 같은 여자한테 수연이를 어떻게 맡겨? 어머, 그래? 내 재혼 상대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야. 유복한 가정이라고. 근데 당신은 어떤데?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잖아. 버는 돈부터가 다르다고. 그러니 나는 전업주부로 지낼 거고 애도 외로울 일이 없잖아. 그딴 건 상관없어. 수연이는 내가 키울 거야. 나는 그렇게 딱 잘라 말했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물론 나는 수연이를 소중하게 키웠지만 일이 바빠서 딸을 혼자 두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럴 때는 이웃분들도 같이 도와주셔서 나름 괜찮았지만 아무리 중학생이라고는 해도 여자애 혼자 밤늦게까지 집에 있는 건 좀 위험하다는 지적도 받곤 했다. 결과적으로 딸의 친권은 아내에게 빼앗기고 말아 나는 어쩔 수 없이 딸을 놓아줘야만 했다.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갑자기 딸을 잃으니 내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만 같아서 당분간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아내는 딸을 데리고 나가더니 나한테 양육비 붙여 얼른. 애한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 라며 내게 돈을 요구해 왔는데 딸을 위해서 쓰는 돈이니 나는 월급의 절반을 전처에게 보냈다. 전처의 남편이 회사를 경영하고 돈이 많다고 한들 나는 이런 형태로라도 딸과 이어질 수 있고 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겠거니 싶어 그걸로 만족했다. 하지만 전처에게 아이를 위해 쓰고 있다는 증거로 영수증을 제대로 보여달라고 얘기했는데 얼마간은 제대로 보내주길래 안심했지만 1년 반이 지난 시점부터 갑자기 그것도 보내질 않았다. 전처에게 연락을 해보아도 받지 않았다. 불안해져서 전처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았는데 아무래도 전처는 애를 낳은 듯했다. 나는 딸이 그 집에서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직감이 들었다. 그 후 몇 번 정도 연락을 하다가 전화를 받길래 전처에게 말을 해보니 맞아, 나 아기 낳았어. 그딴 건 관심 없고 너 수연이 제대로 케어하고 있는 거 맞아? 안 하는데. 걔 집에 한 번을 안 들어오는데 뭐 죽은 거 아니야? 역시 나한테는 이 아이밖에 없나 봐. 웃기지 마. 나한테서 딸을 빼앗아가 놓고 무슨 말을 그따구로 해? 내가 보낸 돈은 네가 제대로 안 키운다면 수연이 내가 다시 데려간다. 그러시던가. 보니까 양아치 같은 놈들이랑 어울리고 다니던데 나는 뭐 상관없어.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전처의 말에 정말 살이를 느낄 정도였지만 그보다도 비행을 하고 있을 수연이를 먼저 찾아내고 싶었다. 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내
수연이가 있다고 하는 장소로 가보았는데 정말로 수연이가 있었다. 수연아! 나를 본 순간 수연이는 놀란 듯이 눈을 크게 떴는데 곧바로 외면했다. 아빠랑 가자. 가서 아빠랑 살자. 싫어. 아빠는 나를 엄마한테 떠넘겼잖아. 거기가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알아? 엄마도 쓰레기지만 아빠도 마찬가지야. 아니야. 아빠도 보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거야. 나와 딸의 대화를 듣고 있던 불량 청소년 중에 한 명이 야, 너 가. 아버지가 걱정해서 찾아오신 거 아니야. 너 데리러 왔다잖아. 아, 왜? 외고 나발이고 가라고. 여기는 얼씬거릴 생각도 하지 마라. 빨리 꺼져. 그 아이는 일부러 딸에게 차갑게 굴어 그곳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이 보였다. 그 눈은 불량하면서도 왠지 따뜻해 보이는 눈을 하고 있었다. 그 아이 덕에 집에 돌아온 딸은 처음에는 내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지만 이웃 아주머니들이 돌아온 딸에게 내가 얼마나 딸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돌아다녔는지, 빼앗긴 채 절망에서 피폐해져 있었는지를 얘기해 주셨는지 딸은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처에게 불행이 닥쳤다. 그녀의 남편 회사가 도산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온 것이다. 때마침 전처에게 연락이 와서는 그냥 수연이 다시 내가 데려가 키울 테니까 양육비 줘. 양육비가 전보다 2배는 더 필요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내 양육비를 노리고 있다는 건 유치원생이 봐도 알겠다. 앞으로 2번 다시 수연이를 넘겨줄 일은 없을 거야. 뭐라는 거야. 저번처럼 친권이 나한테 있을 텐데. 그래? 남편 회사도 도산했는데 수연이를 키울 돈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 시끄러. 친권은 엄마인 내가 가져야 하는 거야. 수연이는 2번 다시 너랑 만나기 싫대. 유감이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직접 얘기해 볼게. 그니까 수연이 좀 돌려줘. 돈 달라고. 전처가 발악을 냈지만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그 후 들리는 이야기로는 전처의 남편은 회사가 도산하자마자 혼자 어디론가 야반 도주했다고 한다. 남겨진 전처는 아이와 둘이 있다가 혼자 도망치려고 애만 집에 둔 채로 집 밖으로 나갔다가 주변 사람들이 애가 우는 소리를 듣고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체포됐다고 한다. 실형을 피하더라도 거액의 빚이 기다리고 있고 실형을 받으면 철창행이다.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니 그녀에게 딱 걸맞는 전개라고 생각된다. 그로부터 5년 후 나는 결혼한 딸과 손주 둘까지 해서 5명이 함께 살고 있다. 사위는 그때 딸에게 모진말을 해서 돌려보내준 그 불량 청소년이다. 하지만 지금은 2 아이의 아빠로서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때 그 아이는 딸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되어 찾아와 수연이를 살펴본 적이 있었다. 사실 수연이는 전처와 그녀의 남편에게 곧바로 학대를 받아 갈 곳을 잃어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모습을 발견하고 일부러 자기 패거리로 들여서 이상한 남자와 엮이지 않게 지켜주었다고 한다. 딸은 자기를 지켜준 그 아이에게 마음이 생겼지만 자신에게 차갑게 대한 적이 있어서 말하기를 꺼려 있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말로 전한 것이 계기가 되어 사귀고 결혼까지 했다. 지금은 과거를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둘 다 성실하게 살고 있다. 한때는 아내에게 배신당해 최악의 인생을 보내기도 했지만 지금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위와 귀여운 딸과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